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NU.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와 소통과 또 협동과 협력이라는 걸 주의 속에서 이렇게 펼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중심에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존재합니다. 개체긴 하지만은 이 개체가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 중심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문제점과 부딪히는가를 잘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사회성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사고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의지를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의욕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의 어떤 불협화음, 부조화 등에 의한 갈등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물론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상대의 말을 듣고 그에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뜻을 분명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도 내 뜻을 상대한테 정확히 전달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나의 그 생활,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주제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나한테 압력을 가하는 존재 또는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존재는 대부분입니다. 내 뜻을 받아주기보다는 나한테 오는 이 압력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 있는 구성 요소가 그럴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면은 또 직장이나 또는 어떤 사업성에 관련된 대상들이 나한테 가해주는 그런 요구와 명령 또는 압력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내 뜻을 상대한테 관철시켜야 되는가?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기운을 타고 있으면은 나의 기세에 의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러한 대원리가 바로 자연 원리입니다. 아무리 작은 힘없는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 새끼가 갖고 있는 위험은 그보다 더 큰 존재한테 위협적인 요소로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타고난 기세와 그 기세를 활용하는 어떤 조건이 나한테 주어진다면은 나는 능히 상대를 제압하고 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보통 보는 몇 가지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활동 패턴을 두고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직장인 경우에 내 갖고 있는 내 뜻을 내 상사한테 또는 내 동료한테 전달하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어떤 내 기운을 타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부하 직원일 때 상사한테 어떠한 결제를 득하려고 할 때, 물론 어떤 경우에는 결제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 결제가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상사를 설득해서 또는 어떠한 언어로, 말로 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부당한 행위를 내가 제안받았을 때 그에 대한 항의적인 그러한 발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 어떤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상대한테 내 사업적인 어떤 활동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할 때 상대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한 사회활동의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또 작게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을 요구할 때 그때 어느 때 해야 되느냐. 또는 일반인 경우에 이웃간이나 또는 주위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내 뜻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자, 이러한 경우, 또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의사를 좀 바르고 전해서 남편의 뜻을 받아주길 원할 때, 자,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발현시키고 또 뜻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조건에서 생겨나는가? 그거는 바로 외적인 압력작용이 나한테 올 때 그것에 대항하는 하나의 대립관계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간인 내가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오는 압력은 전부 다 내가 방어해야 될, 그리고 내가 제어를 하고 내가 막아야 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관성에 해당됩니다. 이 관성은 나한테 오는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요구와 그 다음에 지시고 명령이고 또는 억압이고 의무적인 것도 있습니다. 의무적이고 또는 간섭, 예. 이런 것들이 관성이라는 기운을 타고 나한테 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내가 아주 조화롭게 이걸 받아서 그걸 이해를 하고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나한테 부당한 행위로 인식이 되면은 이때부터 사람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저것을 해야 되지? 좀 부당하지 않은가? 저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이 관성은 나한테 엄청난 부담이 느껴집니다.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당한 행위, 물론 정당한 행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부당한 행위라고 내가 느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고 또 그것을 내 원하는 바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반대로 이걸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내가 그 말을 통해서 행위를 일어납니다. 물론 물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죠. 언어라는 걸 통해서 상대한테 그것을 어필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또 반박과 또 항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수용하자니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을 고통스럽고 번민이 오고 큰 갈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 조직이나 또는 이 단체, 기관들에 대해서 내가 담고 있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환경 또는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감당치 못할 일들이 나한테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반박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조화롭게 자기의 뜻을 상대한테 전하고 그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부당적인 행위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소통이고 대화고 타협이고 하는 사회적인 수단으로서 그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주학적으로 이제 어떠한 면모를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느 때가 돼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내가 막고 어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주 팔자적으로 여기서는 두 가지의 기운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관성이라는 것이 이건 내가 되겠죠. 예, 이건 내 자체가 되겠죠. 일간 자체. 이 사주에서 보면 바로 여기 경금이 이제 일간이 됩니다. 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기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간의 기세가 일단 강해야 됩니다. 강한 면모를 내가 띠고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오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일간이 약하면은 이러한 것들의 행위가 너무 싫어서 너무 자기한테 부담이 크고 벅차서 이거에 대한 반감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와도, 예를 들면 힘이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압력적인 요소가 와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기세를 갖고 있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세가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관성적인 요소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받은 거 받는데 그래도 나는 고통스럽죠. 부당한 것을 내가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당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상입니다. 식신과 상관입니다. 식신이 되든 상관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그러한 특성을 갖는 기세이기 때문에. 자, 왜 식상이 중요하냐면은 이 식상의 행위는 이건 표현력이라고 그랬죠. 네, 언어 표현력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력이면서 이거 설득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성으로 나타나죠. 비판적이죠. 비판성.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식상의 특성은 이제 창의성이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면모를 자꾸 나타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성으로 나타납니다. 식상이 갖고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능히 이 식상은 바로 이 관성이라는 나의 압력 요소를 능히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압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압력. 자, 이것이 이제 압력인데요. 이것도 압력이죠. 압력이라는 얘기는 이게 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압력은 이것이 바로 이제 공격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오는 이 부당한 행위를 내 자체는 수용을 하지만은 수용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식상이라는 무기를, 이 도구를, 수단을 쓴다면은 이 식상이 바로 관성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압력을 가해서 바로 공격적인 요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공격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성 있게 관성한 부당한 압력에 대한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그때 이 식상의 기세가 물론 강해야 됩니다. 기세가 강하면은 말하는 그 스타일이, 말하는 기세가 굉장히 조리 있고 합리적이고 명확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창의성이나 판단력, 이런 것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미처 이 관성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올라가서 관성을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어라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둔 언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말의 기세가 강해진다면, 이거 말이죠. 이 일간에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강하면 능히 이러한 행위들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일간이 약하면은 그냥 굴복하고 또 이런 행위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배짱이 있다. 일간이 강하면 배짱이 있습니다. 배짱. 보통 우리가 배짱이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배짱과 자신감이 일간에서 나오게 되는데, 배짱과 자신감이 있으면서 식상이라는 이 말의 말재주가, 말의 기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이 관성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관성은 여기에 굴복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굴복을 하듯이 식상에 의해서 관성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주의 원리고 이 원리를 그대로 사주에 접목시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구조적인 또는 메커니즘적인 이 사주 기운의 흐름은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안 되고가 아니라 이러한 기세가 강하게 작용한다면은 관성 기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내가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기세를 타고난 사람이면은 능히 어느 때나 시시때때로 오는 이러한 압력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세가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굴복하고 항상 불만 속에 살고 갈등 속에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자기의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어느 때에 그 말을 하고 또 어느 때에 말을 듣고 하는 것이지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이 때, 시기를 보자는 겁니다. 시기를 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이 부모한테 용돈을 받고자 할 때, 그때 부모가 그 학생의 자식의 말에 굴복을 하면은 반드시 용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하는 말이 힘이 없고 뭔가 이상해.
제대로 뭐 학용품을 산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대상이 하는 말을 내가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요구하고자 할 때 내 기세가 강해지는 그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이용한다면은 능히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의사를 이해해 줄 때 바로 내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고 이제 이러한 그 문제점을, 나한테 다가온 관성적 문제점을 해결할 때가 언젠가를 보고 그때에 맞춰서 하는 예로서 이제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간인 경금일 경우에 이게 경금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간인 이제 경금이 여기 옵니다. 자, 경금이 타고난 기세를 봤을 때 지지에 신유술이라는 글자가 올 때 경금의 기세는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글자를 보면은 그렇게 강한 면모가 없습니다. 오에서 경금이 오에 이르면은 목욕지입니다. 이 목욕지. 목욕지는 그렇게 기세가 강하지 않죠. 이 사주는 타고난 기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주입니다. 명조입니다. 경금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죠, 기세가. 그래서 기세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관의 기세를 볼까요? 화극금이 이렇게 관이 되는데, 화가 병오하고 오에 왕지에 임하게 됩니다. 병가 있으면 왕지가 됩니다. 왕지. 자, 병화가 여기 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강력한 왕지의 기운으로 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오는 모든 행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항할 만한, 이걸 감당해서 감수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불만은 증폭이 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혼자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나의 이 부당한 요구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요소는 바로 식상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가 감당을 하겠죠. 금생수죠. 자, 금생수니까 여기 식상이 되죠. 임수가 식상이 되는데 식상이 됩니다. 자, 임수가 신자진, 그렇죠. 이렇게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임수가 강력합니다. 임수. 자, 이 강력한 임수가 이걸 제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말로써, 그렇죠? 자기가 부당하다 또는 자기가 바라는 뜻을 바로 이러한 곳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토로해내는, 바깥을 표출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능력만 커진다면은 이제 배짱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배짱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 명조는.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된다면은, 일간의 기세에 강해진 때를 만나게 된다면은 이제 이거 능히 자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하는 바를 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여기에 작용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렇게 될 거냐? 평생 그런 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이라고 하는
운이라고 하는 새롭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운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운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멀리에는 10년이라는 기운 속에 그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작게는 그 어떤 해가 올 수도 있고, 연이 올 수도 있고, 또 작게는 어느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더 작게는 어느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냐? 바로 지지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올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결제를 내가 상사한테 맡으러 갈 때, 상사한테 하는 말에 복종을 굴복을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자, 그것이 싫다면은 바로 요 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신유술 날을 기다려서 그 날짜에 가서 결제를 맡으면 반드시 관철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학생의 경우는 용돈을 요구할 때 이 날짜에 가서 용돈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 주부인 경우, 아내인 경우에는 이런 날에 남편한테, 남편이 되겠죠? 남편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남편이 그 뜻을 받아줍니다. 이것이 비법이면 비법입니다. 자, 사주를 내가 실 속에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로서 사용해야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기세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날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일 경우에 상대한테 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뜻을 내가 관철시키고 네가 원하는 바를 얻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런 날, 그렇죠? 일간의 기세가 강해지는 날을 그날로 잡든가, 또는 그 날이 왔는데 결제하는 날이 또는 얘기하는 날이 그 날인데 이 날이 신유술 날이 아닐 경우에는 언제? 그 시간대, 이 시간대를 가보라는 겁니다. 신유술 시간대에 가면 다시 일간의 기세가 강한 시간에 그 일을 행하면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임수라는 이 식상이 강한 조건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약하고 이놈도 약하고 이놈도 약하다 라고 한다면 어떤 때입니까? 경금이 강해지고 임수가 강해지는 때를 찾으면 됩니다. 두 개의 기세가 강해지는 때에 모든 일을 행하면은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사주 해석법을 통해서 이제 내 실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주의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주에 맞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얻게 된다는 점을 좀 알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러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자기 의견이나 의사를 상대한테 전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나의 원하는 바를 얻는 그러한 때를 오늘
공부 차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주를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